자, 봅시다. 오늘 볼 거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직선. 자, 직선의 방정식부터 볼 건데, 우선은 어떠한 이런 점 A, B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A, B를 지나는 세로선을 생각하면 세로선은 이러한 선이 될 거예요. 이건 X는 A라는 직선입니다. 즉 X가 A구나 해서 끝나시면 안 되고 X는 A도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X자리에 A를 넣으면 맞는 거고요. X자리에 A가 아닌 뭐 P 같은 걸 넣으면 틀리겠죠. P가 A랑 같다는 거 틀린 거니까. 즉 X좌표가 얼마인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X좌표가 A인 애들을 다 모아놓은 형태가 X는 A라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이런 A, B가 있다고 합시다. A, B를 지나는데 어떻게 생겼다면? 가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알겠죠? 이 친구는 Y는 뭐가 된다는 거? B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Y좌표가 B, 그러니까 B를 Y좌표에 넣으면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X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왼쪽 번 기울기가,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구할 수 없다. 왜죠? 무한히 뭐 하거나 크거나 무한히 어떤 거라서 작다라고 이해를 합시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알겠죠? 즉 기울기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게 세로선이다 라고 이해를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가로선은 어떻습니까? 가로선은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0인 직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기울기의 증가와 감소를 좀 보도록 합시다. 증가와 감소, 거기에다가 기준선까지 같이 이해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선은 기울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기울기가 있어, 없어? 이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이 없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기울기가 없는 애는 세로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그러면 양수와 음수의 어떤 경계가 된다라고 하면 0이겠죠.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게? 0짜리인 게 경계가 될 겁니다. 이게 기울기가 얼마? 0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몇 도짜리 기준선? 45도짜리 기준선과 45도짜리 기준선을 두 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가 몇 도? 45도, 여기도 45도짜리 이렇게 마련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 선이 기울기가 얼마고요? 1이고요. 이 선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좌회전하는 방향 있죠? 이쪽 방향으로 돌아간다, 회전한다는 건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겠죠? 맞니? 이게 기울기가 뭐 하는 방향? 증가 방향입니다. 됐을까요? 이것도 기울기 증가 방향이고, 기울기 증가 방향은 우리가 무슨 회전이라고? 좌회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너가 이렇게 끝에 뭐라고 하죠? 막대 같은 걸 잡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면 왼쪽으로 꺾을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형태가 좌회전이 되는 형태다. 여기까지는 됐지. 됐어? 자, 반대 방향이 뭐겠어요? 이 방향이겠죠. 됐니? 그럼 이 방향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얘가 무슨 방향이야? 기울기가 감소 방향입니다. 자, 왼쪽엔 안 쓸게요. 자, 무슨 회전이고 이게? 우회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기울기가 커지다 보면 봐봐. 기울기가 얘가 얼마야? 0이지.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서 양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럼 커지다 보면 이걸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커져도 여기 무한히 어떻게 돼? 가까이 가는 세로선이 될 뿐이야. 이해가 됐어? 이 라인은 기울기로 나올 수가 없어서 이 라인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울기를 아무리 크게 키워도 세로선이 되진 않는다는 거. 자, 한번 봐봐요. 여기서 기울기를 숫자를 자체를 줄여봐요. 음수죠, 지금 기울기가. 됐니? 그럼 여기서 가다가 보면 세로선이 될까요?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점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기울기와 삼각비를 좀 볼 건데요. 기울기라는 것은 뭐분의 뭐다라고 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다 라고 씁니다. 얘들아, 분수는 전부 다 기울기로 생각할 수 있어. 나중에 가면 중요해. 알겠지? 델타 x분의 델타 y다. 됐죠? 자, 이걸 뭐라고 하죠? x 무슨 량? 증가량분의 y 뭐다? 증가량이라고 합니다만, 자, 봐봐요. 증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뭐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 양수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증가라는 말 대신에 이제는 변화량이라는 말을 씁시다. 알겠죠? 증가량이 아니라 x 변화량 분의 y의 무엇이다? 변화량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알겠죠? 그럼 뭐 해야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울기 측정의 조건은 뭐가 됩니까? 변화예요. 이해가 됐죠? 변화해야 량을 측정할 거 아니야. 이해됐니? 따라서 얘는 뭐다? 두 점을 이었을 때 뭘 할 수 있다는 거?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점 A가 있고요. 여기 어떤 점 B가 있고요. 여기에 어떤 점 C가 있고요. 여기 어떤 점 D,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점 E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죠? 자, 한번 기울기를 누구를 기준으로 측정해보자. A를 기준으로 한번 측정해봅시다. 자, 그럼 A부터 B까지에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할게. 그럼 밑에다 쓰자. AB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X가 얼만큼 변했죠? 라고 생각하는 거지. 얼만큼 변한 거야? C에서 A를 뺀 것만큼 변한 거죠. 분의 뭐가 되고요? D-B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얘를 순서를 바꿔서 빼도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지. A에서 C를 뺐다라고 하는 것뿐에 B에서 D를 뺐다라는 것도 기울기가 상관이 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AC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C-A분의 여기를 C,D라고 하면 안 됐네. EFG P,Q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뭐분의? P-A분의 Q-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런 것도 기억하면 해보자. 기울기가 0을 기준으로, 얘가 기울기가 0이죠. 맞니? 기울기가 0을 기준으로 하얀색 직선은 더 무슨 회전되어 있어요? 좌회전되어 있죠. 그럼 이 기울기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 기울기는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했어? 그럼 이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직선이라는 것을 함수로 생각했을 때 얘는 뭐다라고 이해할 거냐면 증가라고 이해를 할 거고 얘는 무슨 소? 감소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AD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할 수 있는 걸로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2-a분의 b-b니까 그냥 얼마가 돼? 2-a분의 0 나오니까 아 기울기는 뭐다? 0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됐니? 자, 요거를 증가와 감소 둘 다 해 안 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지. 맞지? 이때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만 더 해보죠. 뭐? AE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알겠죠? 그럼 AE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뭐 분해가 돼요? A-A분의 뭐가 돼? B-F가 되니까 0분의 B-F 이런 형태가 되죠.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증가하는 것도 감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함수도 아니고요. 알겠죠?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뭐야? 회전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증가하는 쪽인지 감소하는 쪽인지 얘는 기울기라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지 0인지 이 정도를 이해를 하자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무슨 비로 엮어보자는 거야? 삼각비로 엮어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X축이 있다고 할게요. 항상 X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가로선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발생하는 각의 크기가 있으시죠? 맞나요? 발생하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뭘 측정해 본다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측정을 해보신다면 결국에 이만큼이 뭐가 돼요? x 변화량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이 뭐가 돼요? y의 변화량만큼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중요한 건 뭐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에서 세타가 된다면 탄젠트 세타가 뭐분의 뭐니까요? A분의 B다 라는 거 중요하겠죠. 그럼 사인의 세타는 누가 되고요? C분의 B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가 된다라는 것도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삼각함수는 아니고 삼각형에서의 밑변과 직각삼각형 밑변과 높이라면 빗변은 당연히 뭐가 돼요? 무슨 고라스가 돼? 피타고라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몇 개만 연습해보자. 기울기가 2다 라고 하면요. 얼마 커질 때 얼마 커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 1 커질 때 이만큼 올라가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 그럼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울기 2자리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기울기 2라는 것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 루트의 5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무슨 고라스 생각해서? 피타고라스 생각해서 루트 5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해볼게요. 머릿속에 생각해. 3 커질 때 1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거지라는 말 이해됐어? 음수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됐니? 그럼 내 머릿속에 얼마 커질 때 3만큼 가로선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얼만큼 떨어지는 친구가 생각나면 돼? 1만큼 떨어지는 친구가 생각이 나면 되겠죠. 그럼 이건 당연히 직각입니다.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비율이? 3대 1대 얼마가 돼? 루트 10이다 라는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무슨 개념일까? 결국에 다시 칸의 개념이야.
얘가 한 칸이면 쟤는 몇 칸 이런 역할로 이해를 하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요 수직 방향 이동 무슨 방향 이동? 수직 방향 이동은 왜 중요할까? 뭐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야? X좌표랑 Y좌표 변화를 따로따로 알 수 있기 때문이야. X좌표, Y좌표 변화를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점 A가 3,4에 있대. 알겠지? 이렇게 Y는 3분의 2 X 플러스 K라는 직선 위에 있대. A가 3,4래. 알겠지? 자, A의 오른쪽에 어떠한 점이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루트의 13이래. 알겠지? B가 어딜까를 생각해보자. 알겠어? 그러면 비율로 생각을 했을 때 3분의 2니까 3칸 커질 때 2칸 커지는 애지. 양수 양수니까. 그럼 3대 2대 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루트 1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이해됐어? 그럼 얘가 몇 칸? 루트 13칸인 거죠. 그럼 한 칸은 그냥 얼마야? 1인 거야. 그래서 실제 길이가 얼마인 거고? 이 길이가 얼마? 3.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B라는 좌표는 어디가 될까요? A에서 얼만큼 오른쪽? 3만큼 오른쪽. B에서 2만큼, A에서 2만큼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이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가 됐어? 됐어 여기까지? 돼? 자, 요거 몰랐으면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라고 합니다. 요 세타는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도 있겠어?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도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것만 좀 기억합시다. 자,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X축의 무슨 방향과 이만큼 있죠? 이게 X축의 무슨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가 될 겁니다. 될까요? 반대로 얼만큼? 반대쪽으로 간 요만큼 가계 크기 있죠? 이것이 무슨 방향이다?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될까요? 됐어? 자, 한번 이렇게도 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가 m인데 한 점 어디를 지난다 해보면 a, b를 지나는 직선을 한번 뭐 해보자? 구해보자 라고 할 건데 이걸 m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할 겁니다. 뭐에 대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 m 값과 기울기가 얼마가 됐든 어디를 지난다? a, b를 지난다. 이렇게 해볼 건데 자 우선은 처음부터 할 거니까 1차 함수의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y는 mx 더하기 k라고 쓸 겁니다. 잘 들어요.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배우게 될 건 총 3가지입니다. 알겠죠? 3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그 3가지 방법을 다 익히셔야 됩니다. 1차 함수 작성해서 자꾸 대입해서 k값 찾아서 y절편 찾는 건 중학생 때 끝냈어야 돼. 알겠지? 우리 이제 좀 다르게 간다는 소리가 될 거야. 자 여기서 a,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은 하실 수가 있겠죠. 됐니? 그럼 y좌표가 b가 되고 x좌표가 a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k를 구한다고 치면 k는 얼마가 되죠? b-의 ma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 y는으로 써보니까 mx 더하기 b-ma 이렇게 나올 거야. 됐니? m으로 한번 묶어볼게. 오른쪽만. 그 y는 누가 돼요? m에다 x-a 더하기 b가 되죠. 그러면 b만 잠깐 넘겨보면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됐어? m 값과 관계없이 뭐 하도록? 성립하도록 식을 쓴 겁니다. m이랑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a, b 넣으면 0은 0이다가 되는 상태가 되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이 표현을 좀 더 자주 쓰겠죠. y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편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보자. 기울기가 3 그 다음에 3,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y는 3에다가 괄호 열고 x에 3 넣으면 y는 4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못하지 않지? 할 수 있지? 기분이 나쁘지? 어느 정도는? 이런 걸 왜 자꾸 하는 거야? 자꾸 틀리니까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을 쓸 줄 알겠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건 어때? 기울기가 2인 직선 어떻게 할 거야? 굳이 모르는 점 어디를 대입할 필요가 없죠. 변수는 하나만 있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에 2,4 지나는 직선 해보죠. 어떻게 쓸 거예요? y는 기울기 알아 몰라? 모르잖아. 기울기 모르니까 m 잡고 2,4를 지난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 틀려. 알겠어? 또는 x는 2가 있습니다. 생각해봐. 기울기를 모른다고 했지만 어쨌든 잡았지. 이 친구는 기울기가 있는 친구지. 2,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뭐한 친구도 있을 거야? 없는 친구도 있겠지. 내 말 이해됐어? 2,4 지나는 직선 중에 기울기가 없는 친구는 x는 2야. 됐니? 즉 우리 여기서 지금 나오게 되는 y는 m의 x-a 더하기 b라고 쓰는 이러한 형태의 직선 있죠. 이러한 형태의 직선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a, b 지나는 직선을 다 쓸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누구를? x는 a라고 하는 세로선은 뭐 할 수가 없어?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따로 써줘야 돼. 여기까지 됐니? 됐어 안 됐어?
자, 아무튼 직선이 갖는 도형적 특징의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와 비율이야. 알겠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줘. 넘어가도록 하자. 대표 12번 볼게요. 자, 12번 대표형을 보니까 1번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B가 2, 마이너스 2라고 했고요. 자, A, B에 무엇을 지난대요? 1대2 내분점을 지나야 되고 기울기가 2인 걸 구하래. 그럼 여길 지나는 걸 찾아야겠죠? 찾아줍시다. 1 더하기 2, 1 더하기 2에 1 더하기 2에 1 더하기 2. B의 X좌표 2, A의 X좌표 마이너스 4, B의 Y좌표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5 되겠죠? 계산합시다. 3분의 2 마이너스 8,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고 됐니?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걸 찾으래? 2짜리를 찾으래. 알겠지? 자, 기울기 2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2 넣어서 0 이런 거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y는 2x라는 직선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x축의 무슨 방향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몇 도래요? 60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있을 때 60도만큼 올라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무슨 삼각형 만들어 보시면 직각 삼각형 만들어 보시면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의 3이 될 겁니다. 이해됐니? 됐어? 됐어? 응. 따라서 y는 기울기 루트 3에다가 어디를 지난대? 2루트 3,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1 y는 루트 3의 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될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두 점이 주어진 직선 구하기. 뭘 한다? 1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무엇을 구하고요? 기울기를 구한다. 그리고 그 두 점이 x1, y1, x2, y2라면 이 기울기 m은 x2-x1분의 y2-y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디서 어디 걸 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뭐가 돼요? 구해놓은 m x-x1 더하기 y1 해서 x1, y1을 지난다고 쓰든 누구를 써도 괜찮아요? x2를 빼서 y2를 더하는 이런 형태로 써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됐니? 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직선의 특이꼴입니다. 여기다 이거 주의를 써야겠죠. 어떠한 점이 x1, y1이고 어떤 점 b가 x1, y2면 a, b를 지나는 직선은 뭐가 된다는 거? x는 x1이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뭐가 똑같아요? x좌표가 똑같죠. x좌표 똑같으면 뭐다라는 거? 세로선이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합시다. 뭘 구할 수가 없어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특징이 있다. 됐지? 됐을까요? 자, 좋습니다. 직선의
표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직선의 표현법은 첫 번째 표준형이 있습니다. 자, 표준형이라는 건 y는 ax 더하기 b라고 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기도 하다. x-p 플러스 q, 우리가 방금 했던 이런 애들 있죠? 기울기와 결국 무슨 절편 표현하는 거? y절편 표현하는 거든 지나는 한 점을 표현하는 것든 전부 다 무슨 형이다? 표준형이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표준형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죠? 세로선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로선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됐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편형이 있어요. 알겠죠? 절편형이라는 말은 x절편과 y절편을 갖다 쓰는 거예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절편형은 요 모든 것들이 플러스와 1이라는 상수로 다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중요해요. 알겠죠? 자, 이때 x절편이 누구냐면 a이고 y절편이 얼마? b인 직선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a,0 지나고 0,b 지나는 직선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한계는 뭘까요? 절편이 없는 경우랑 그 다음에 뭐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점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절편형은 안 쓰겠네요. 응, 잘 안 써. 내가 손 잡아서, 그러니까 펜 잡아서 이렇게 식을 쓸 일이 지금은 많지 않아. 알겠지? 지금은 많지 않은데 나중에 가면 생길 일이 있을지도 몰라. 이것도 있고, 이걸 뭘 표현한 거냐라고 하면 사실 기하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식으로 나왔을 때 x절편 A, y절편 B구나는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자, 세 번째야. 세 번째는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기 때문이야. 왜 화가 나지? 왜 화가 나? 표준형이라고 해서 직선을 다 배운 게 아니라 뭘 한 번에 쓸 수가 없으니까 뭔가 예외가 계속 존재하잖아. 그 예외가 없도록 직선을 쓰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예외가 없도록 쓴다라는 게 일반형이니까 일반형은 예외가 없기 위해서 하나의 변수가 더 들어와요. 알겠죠?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다라는 거? a, b, c 값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율로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와요? y는 해서 정리하면 2y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인 거라 3x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인 건 사실 어때요? 다 얘죠. 3으로 나누고 하면 다 얘잖아. 즉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야? 이 셋 사이에 무슨 관계? 중요한 것은 A 값, B 값, C 값이 아니라 A와 B와 C 사이에 무슨 관계?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KX 더하기 2KY 더하기 3K는 0도 똑같은 직선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다만 여기서 뭘 표현이 가능하냐면 봐봐. A가 0이잖아 만약에. 그러면 BY 더하기 C는 0만 남지. 그러면 가로선이 표현이 돼. 이해가 됐어? B가 만약에 0이잖아? 그럼 AX 더하기 C는 0이 되지.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C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지. 얘는 A랑 B에다가 0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가로선도 세로선도 자유롭게 표현은 가능한 상태가 됐니? 다만 뭘 찾긴 좀 어려워. 기울기를 찾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 자, 일반형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일반형을 조작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수직인 직선을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표현 그리고 인지 가능해야 합니다. 알겠죠? 식을 y는으로 끝까지 바꾸지 않고 그냥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일반형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K를 사용한 미정상수 K를 사용하는 거야. 사용한 직선 정도가 될 거고, 문제 유형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오느냐 하면 한계를 인지할 줄 알아야 돼. 표현의 한계가 있어 얘도. 표현의 한계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아셔야 됩니까? 문제 유형상 무슨 거리라는 말이 있냐면 피할 수 없는 거리를 스스로 측정해 보셔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거리를 스스로 측정해 보시면서 이게 왜 최대가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